안녕하세요. 이지엔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상 전파 정류기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부하가 RC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하에 컵패스를 붙일 경우 전화번을 만들 수 있겠는데요. 전화번에는 약간의 리플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리플이 포함된 전화번에 대해서 해석을 말씀드리고 다이오드에 흐르는 평균 전류와 최대의 전압을 구해서 다이오드를 선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정류기 회로에 대해서 회로 각 부위의 파형을 살펴본 것인데요. 파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입력이 사인파일 때, 사인파이라면 입력은 이와 같은 파형이 되겠죠. 그렇다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커패시터가 없다면 저항 부하인 경우이므로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파형이 되겠죠. 그런데 커패시터가 붙으면 커패시터 전압은 빨리빨리 변동하지 않고 충전과 방전하는 식으로 변동하겠습니다. 따라서 커패시터가 최대가 될 때 이와 같이 방전과 충전 이와 같은 것을 거듭한다면 출력 전압은 이와 같이 직류 성분에 대해서 약간의 리플이 포함되겠습니다. 즉 교류 성분이 포함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됐을 때 부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바로 커패서 전압, 리플이 있는 이 커패서 전압에 대해서 저항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류가 되겠죠. 한편 정류기 회로의 출력 전류는 어떻게 되죠? 출력 전류는 커패서가 충전하는 이 짧은 구간에만 흐르겠습니다. 이 구간에만 흐르겠는데요. 전압은 사인파에 대해서 좁은 구간에서는 선형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충전 전류는 대략적으로 이와 같이 삼각파 파형이 되겠습니다. 한편 다이오드에 걸리는 최대 역전압은 여기에서는 그리지 않았지만 입력 전압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정류기 회로에서 부하가 RC인 경우에 커패서 전압은 빨리빨리 변동하지 않으므로 정류기를 통해서 충전과 방전을 거듭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은 이와 같이 충전과 방전, 충전과 방전, 충전과 방전을 거듭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와 같은 커패서가 충전과 방전되는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패서가 방전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커패서가 충분히 충전되었다면 커패서 전압은 입력 전압의 최대값이 되겠죠. 이와 같이 입력 전압이 최대값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입력 전압은 이와 같이 서서히 내려갔다 올라오기 때문에 커패서가 없을 때 정류기 회로는 출력 전압이 이렇게 입력 전압의 절대값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커패서 전압이 입력 전압의 절대값보다도 클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바로 다이오드가 모두 오프되고 이와 같이 저항과 커패시터만의 회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회로가 되겠죠. 저항과 커패시터의 회로에서 커패시터의 초기 전압이 VP일 때 타임 콘스탄트에 따라서 이와 같이 방전되겠죠. 타임 콘스탄트 RC는 대략적으로 입력 전압 VP에서 37%가 되는 기간, 즉 63% VP가 줄어드는 이 시간을 타임 콘스탄트라고 하겠습니다. 타워는 RC가 되겠죠. 그런데 RC가 매우 크다면 어떻게 되죠? 매우 서서히 방전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RC가 더 크다면 서서히 이와 같이 방전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압원을 만들어주는 목적은 무엇이죠? 출력 전압이 리플을 작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임 콘스탄트 RC를 주기에 대해서 매우 크게 설계해주면 출력 전압이 리플이 작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출력 전압의 평균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출력 전압의 리플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출력 전압의 교류 성분의 최대값과 최소값, 즉 이 차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력 전압의 방전은 어떻게 되죠? 커패시터와 저항의 값을 곱한 값, 즉 타임 콘스턴트가
주기에 비해서 매우 크다고 했죠. 그런데 출력 전압이 방전되는 구간은 대략 2분의 t가 되겠습니다. 충전되는 기간을 무시하면 2분의 t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2분의 t 동안 방전되는 값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방전되는 값은 어떻게 되죠? 출력 전압을 구하면 이와 같이 VP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 오버 타워, 즉 RC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와 같은 타임 콘스탄트보다 t가 작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VP의 1-RC분의 t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방전되는 구간이 2분의 t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된다면 출력 전압의 리플, 변동값은 어떻게 되죠? 이것을 VR이라고 하면 VR은 VP 곱하기 RC분의 2분의 T가 되겠습니다. T는 F분의 1이기 때문에 출력 전압의 변동량은 이와 같이 EFCR분의 VP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출력 전압의 평균은 이 중간값이 되겠죠. 따라서 출력 전압은 VP의 2분의 VR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출력 전압 구해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컴패서에 충전되는 시간 델타 T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한번 델타 T를 구해보죠. 만약에 컴패서가 방전을 시작하는 시간, 이 시간을 T=0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죠? 컴패서가 충전을 시작하는 시간, 이 시간은 마이너스 델타 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사인 파형은 대칭이므로 VP 코사인 2파이F 델타 T에서의 코사인 전압을 우리가 구해보면 이와 같은 파워 시리즈에서 n은 1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면 컴패서가 충전할 때 초기 전압은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컴패서가 방전을 최대로 했을 때의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 기간은 2분의 t-델타 t가 되기 때문에 컴패서의 방전 전압이 이와 같다면 t=2분의 t-델타 t에서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그 전압은 이와 같이 되겠는데요. 델타 t가 2분의 t보다 매우 적다면 이와 같은 수식에서 델타 t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정식을 풀면 델타 t는 이와 같이 되겠고요. 충전 전류의 평균값은 바로 이와 같이 구해지겠습니다. 전류가 이와 같이 삼각판 모양으로 충전된다 이렇게 살펴보면 최대 전류는 바로 2파이 루트 2VR분의 VP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VR은 이와 같은 리플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유기 출력 전류는 어떻게 됐었죠? 좀 전에 정유기에 흐르는 충전 전류의 평균은 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이 루트 VP 나누기 2VR이 됐었죠. 그렇다면 정유기의 최대 전류는 어떻게 되죠? 정유기에 흐르는 최대 전류는 대략적으로 2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컴패서 충전 전류가 이와 같이 삼각파 모양으로 된다면 이와 같은 충전 전류의 최대값은 바로 충전 전류 평균 전류를 2배 한 값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그렇다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피크 전류는 어떻게 되죠? 정유 전류가 바로 다이오드에 교대로 흐르기 때문에 다이오드에 흐르는 피크 전류는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평균 전류는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에 흐르는 평균 전류는 다이오드가 교대로 켜지기 때문에 출력 전류의 평균 값을 2분의 1한 값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패서에 흐르는 평균 값이 0이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평균 전류는 2분의 IR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이오드에 흐르는 피크 전류는 충전 전류가 교대로 켜지기 때문에 충전 전류의 피크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를 선정할 때
이와 같은 피크 전류의 대략적으로 2배 정도 되는 값, 마진을 주어서 2배 정도 값이 되는 피크 전류 다이오드를 선정해 주면 되겠고요. 다이오드의 최대 역전압이 입력전압의 최대값과 같기 때문에 입력전압의 최대값의 2배가 되는 그러한 전압을 다이오드의 전격전압으로 선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하가 RC인 전파 정류기 회로를 살펴봤는데요. 부하가 정전압원인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